오늘 기독교 세계관 강의 제목은 문명이 붕괴되는 5가지 과정, 문명이 붕괴되는 5가지 과정인데, 이거는 문명, 이제 큰 제목으로 문명이지만 한 사회나 국가가 어떻게 해서 무너지는가에 대한 그 5가지, 보편적인 한 5가지를 보면 돼요. 이거는 로마 제정, 로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는 역사적인 대제국들도 마찬가지. 다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오늘 그런 문명이 붕괴되는 5가지 과정을 제가 그냥 하나하나씩 한번 좀 짚어보게. 첫째는 경제적인 불안정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내가 가만히 보면은 경제를 굉장히 하찮게 여겨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지, 혹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둬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경제를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 구조가 어떤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고 있어야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도 여기서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돈을 써야 되고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경제란 말이에요. 경제.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경제에 대해서 무관심, 별로 그렇게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무슨 믿음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정 러시아나 중국이나 헝가리나 특별히 공산주의 그리고 나치, 그런 악한 독재 정권이 탄생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경제 불안입니다. 경제적인 불안정 때문에 그런 독재 정권이 생긴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나치가 대표적이에요. 2차 대전 때 그 독일이 1차 대전의 패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배상금 치르고 하느라고 인플레이션이 엄청났어요. 그때도 진짜 빵 한 조각 살려면 술에다가 그 독일 마르크화를 그냥 싸들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걸 보고, 우리 독일 민족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참하게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건 전부 다 영국, 프랑스 저것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권력을 주면은 우리 독일 민족을 세계 최고의, 결국 그것 때문에 히틀러가 독일의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끝까지.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그러잖아요. 1차 대전 때 독일에게 너무 많은 감당할 수 없는 전쟁 배상금을, 그게 결국은 나치의 출현을 가져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지나치게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많이 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안정 때문에 독일뿐만 아니라 중국도, 특히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제정 러시아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레닌이 그 공산주의 혁명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 그래서 러시아 농민들이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고 불안정하고 빵 하나 얻어먹기 힘들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우리가 집권을 하면은 너희 농노들에게, 그러니까 농부들에게 땅 주고 먹을 거 다 줄 테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한순간에 그냥 확 돌이킨 거란 말이에요. 구소련도 그래요. 헝가리도 그렇죠. 헝가리도 그렇죠. 대체로 보면은 어느 하나의 국가 사회나 어떤 기존의 어떤 국가나 정부가 무너질 때 가장 첫 번째 요인이 항상 경제라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이게 항상 왜? 당연한 거. 인간의 기본적인 뭐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사람은 가장 먼저 먹는 게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예술도 있고 미술도 있고 뭣도 다 있는 거지, 먹는 게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시조선 500년 동안 보면은 이 왕이나 이 양반 놈들만 배 터지게 먹었지 나머지는 못 먹었거든.
그러니까 이시조선에서 혁명이 안 일어난 거예요. 아예 굶주린 거예요. 굶주린 거. 근데 만약에 이시조선에서 오늘날 개념으로 중산층이 있었다. 그러면 이시조선은 내가 볼 땐 이미 진작에 망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유교라는 게 자체가 경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유교 자체가. 경제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면 나머지 백성들을 싹 다 굶겨 죽입니다. 그리고 이 흔히 왕이나 양반들만 먹고 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이 경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토대와 안정장치를 보고 있어요, 사람은. 이게 셰퍼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경제가 자기의 삶의 토대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불안정하고 흔들리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그때는 폭동이 일어나는 거고, 독재가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자꾸 뭔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막 굉장히 지금 점점 내리막기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될지 이건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면에서 이 좌파 주사파를 완전히 몰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저 남미처럼 이 좌파들이 계속 국민들에게 빵 쪼가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어때요? 가지고 놀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남미 쪽으로 지금 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돼.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뭘 하다부터 배급제라 이런 제도마저도 자칫하면 올 수가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처럼.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불안정은 이 문명과 제도가 무너지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무너지려면 베네수엘라처럼 아예 확 무너뜨려 가지고 독재하는 고 계층만 먹고 살게. 옛날에 구소련도 그랬고 지금 북한의 저 집단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만들던가 아니면 다 같이 잘 사는 중산층을 많이 할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된 경제를 하든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하려면.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폭삭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적인 불안정이 문명과 국가 사회를 무너뜨리는 제일 첫 번째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제발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영적으로 산다고 해가지고 마치 뭐 이슬만 먹고 사는 것처럼 처신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도 않으면서 세상에 이런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왜 이 세상의 거짓 정치인들에게 자꾸 속고 그 선동에 놀아나냐 이거예요. 왜?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나라 지금 경제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야 이거 우리나라 정상이 아니구나. 인천공항 그거 뭐 비정규직 정규직화 되는 거 봐요.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이시 조선 사회도 아니고 이게 나라가 이게 너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짓이 일어나는데도 잠잠한 거 보면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 두 번째는 정치 기구와 정부 기구에 대한 대중의 믿음과 신뢰가 파괴될 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느 문명이든지 어느 체계든지 다 로마 제국을 봐요. 로마 제국의 전성기 때는 그들의 그 제도는 아주 정말 엄청난 로마의 정치 제도는 지금도 연구되고 있을 정도로 아주 탄탄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로마 제국 말기에 가면은 그 정치 제도와 정부 기구가 와해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이나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로마에 대한 신뢰가 안 가니까 어떻게 이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족이 왔을 때 그냥 한순간에 확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국가나 사회나 민족이든지 그 정치 기구, 정부 기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탄탄하면은 절대 안 무너져요. 근데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국회를 신뢰할 수 없다. 저 국회의원 저놈들 저거 도대체 저 뭐하는 놈들이냐. 저게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냐 아니면 지들 배만 불리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면 벌써 그 사회는 이미 벌써 끝난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도대체 뭐하는 작자인지 모르겠다. 저 인간이 지 그룹들만 잘 처먹이고 잘 먹이고 하려고 그렇게 대통령질을 하면은 벌써 이미 신뢰를 잃은 거예요.
사법부, 이게 제일 중요해. 법이라는 게 이게 공정하지 않다. 아니, 마땅히 뇌물 수수했으면 집어넣어야지. 부정선거를 했으면 집어넣어야지. 여론을 잘못된 선동을 했으면 집어넣어. 그거 안 하면은 어떻게 돼?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해요. 아,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법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구나. 아, 그럼 나라고 해서 법을 지킬 이유가 없지. 나도 내 마음대로 사기치고, 나도 우리 자식들 출세를 위해서 시험지도 갈아치우고, 위조도 하고, 문서 위조도 하고, 청탁도 하고, 나도 그래 보지. 남미가 그런 사회야, 남미가. 이게 사실은 참 우리나라 지금 당장 제일 급한 문제는 나부터 이 정치 기구와 정부 구조에 대한 이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가 깨지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독재자가 나와요. 독재자가 그걸 이용해. 아까 이제 경제적 불안정도 똑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자가 나와서 내가 다시 여러분 모두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막 여론을 선동해서 나오면 다 표를 찍어주잖아요. 똑같아요. 이 정치, 정부, 그런 의미에서 5.16 군사혁명은 잘한 거예요. 5.16 군사혁명은 우리나라 5천년 역사상 가장 잘한 거예요.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혁명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이 나라가 수천 년 동안 배고프고 혼란, 무질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싹 갈아엎어야 되겠구나. 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5.16 혁명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잘못되게 얘기하는 거 보면 나는 저 사람은 정상적인 역사관이었구나. 5.18은 폭동이 맞고 5.16은 혁명이 맞아요. 그러니까 5.16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은 나는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가 이만큼 올라올 수 있었던 그 기반, 토대 자체가 그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식으로 똑같이 그냥 속 끌고 다니면서 땅 파먹고 살든지. 우리가 이런 말은 나는 누가 뭐래든 하고 싶어요.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진짜 이 그동안 민주화니 5.18 운동 어쩌고 저쩌고 이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다 말아먹고 다 무너뜨리고 있고 정말 우리 앞선 세대들이 피땀 흘려 세우는 거를 저것들이 다 지금 말아먹고 있어. 아주 골고루 일부러 고의적으로 파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 지금 법치 제도가 제대로 지금 운영이 돼요. 말도 안 되는 법이 막. 아니, 선거 부정, 투표 부정, 온갖 부정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나서질 않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벌써 딱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아, 이게 우리나라 법이 개판이구나. 나라고 준법 할 필요 없지. 나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뭐. 쟤들도 저러는데. 그럼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보통 민주주의의 그 3권, 행정, 사법, 국회 이렇게 이게 다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는 다 무너졌잖아요. 국회에 있는 위원회 모든 걸 전부 다 저 여당이 독점하고 심지어 지방 자치제까지 다 지금 이 더불어 공산당이 다 그냥 차지해버렸잖아요. 이게 독재 아니고 이게 민주주의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보는 사람 국민들이 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니구나 하는 거라고 하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너무 잘 작동한다고 누가 생각하겠냐 이거 누가. 그쪽 패거리만 생각하겠지. 안 그래? 그래서 어떤 문명이든지 정치나 정부 기구가 신뢰를 잃으면은요, 거기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 5가지 아주 가장 완벽하게 지금 근접한, 거의 일치된 지금 요인이 다 생겨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국가의 자부심, 문화적 자존심, 옛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사회적 무질서. 그러니까, 어떤 국민이든 어떤 국가든 간에 그 국민들이 자기 국가와 제국과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 우리나라는 진짜 대단하다. 위대하다. 우리나라는 진짜.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봐요. 우리 수년 전에 헬조선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헬조선 막 그랬죠. 그 당시 그 탈북자들이 아니 이런 나라가 어떻게 헬조선이냐. 진짜 헬조선은 저 북한
적이지 여기가 무슨 현조선이냐. 근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많은 이 여론을 주도하는 이것들이 뭐 헬조선이 어쩌고 저쩌고, 이 나라는 없어져야 될 지옥 같은 나라, 청년들의 희망이 없는 나라, 무슨 노년이 뭐 온갖 말로 국민들에게 야, 이 나라는 진짜 저주받을 나라, 세워지지 말아야 될 나라, 아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나라라고.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괜찮은 나라고 국뽕이라고 또 내가 그런 식으로 폄하하고 웃음거리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자부심과 문화적 자존심에 자꾸 쇠퇴할 때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지금 우리나라 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래도 경제 이 순위가 10몇인데 이 정도면 대단한 나라예요. 정말 이 정도면 대단한 나라. 거지 같은 옛날 60년대 70년대만 봐도 완전 거지. 50년대 전쟁 이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아직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가 아주 대단한 민족이라는 생각보다는 우리나라는 보잘것없는 나라, 별 볼 일 없는 나라.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다투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나 사회는 그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있게 만들어요. 국민들도 국가에 대한 자부심, 내가 사는 국가와 나라는 괜찮은 나라, 대단한 나라, 자랑할 만한,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국민들 다수에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때요? 그 나라는 끝난 겁니다. 끝난 거죠.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자기 나라를 헬조선이니 무슨 정의가 패배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좌파적 그런 논리로 계속 폄하. 그리고 이젠 이 좌파들이 또 이제야말로 나라다운 나라가 무슨 나라다운 나라가 이루어져. 이제야말로 나라가 아주 또다시 그냥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런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그런 그걸 애국심이라고 얘기하죠. 애국심.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성조기를 걸어놓고 애국심을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세계 제일의 나라라고. 근데 애국심을 우리는 폄하해요. 애국심을 굉장히 아까 국뽕이라고 그러죠. 유치하고 애국심을 굉장히 창피한 그 어떤 감성으로 그렇게 여겨요. 이게 좌파들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동경해야 돼요? 요즘 정부 문서에 보면 이장이 아니라 리장이라고 리장. 북한식 말로. 이게 지금 언어가 지금 북한식 언어로 자꾸 용어가 서서히 자꾸 바뀐다고 해요. 이장이지 왜 리장이 리? 이씨가 아니라 리. 리로 발음하자 리. 그 북한식 발음이란 말이에요. 용어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자체를 이렇게 폄하하고 욕보이고 보잘것없는 엽전, 헬조선, 자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라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뭐가 있겠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태극기도 마음대로 이렇게 태극기를 폄하하는 거 봐요. 태극기 들고 있으면 무슨 틀딱이니. 세상에 여러분, 자기 나라 국가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민족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롯데월드에다 태극기 크게 했다가 그거 가지고 욕 얼마나 먹었습니까, 롯데가. 결국 나중에 내렸잖아요.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인데 그거를 아주 그거를 제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대신 한반도기 태극기는 불태워도 아무런 제재가 없을 거야, 아마. 법으로는 원래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북한 인공기를 불태우면 난리 날까요? 남북 간에 또 전쟁을 조장한다는 동 그런 식으로 또 비난해. 하지만 태극기를 조롱해서 비난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이게 벌써 우리 스스로의 어때요?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까 얘기한 건데 좀 더 구체, 옛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좋은 전통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좋은 전통이 왜 없겠습니까? 장이유수도 그렇죠. 윗사람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 이거 다 좋은 거예요. 그게 유교 문화가 아니에요. 그건 원래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약자를 어쨌든. 우리 한국의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정 문화라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이 정이라고 하는 거 참 좋다. 그거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뭔가 계산적이고 냉랭,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조금만 가까이 하면 이 정이라는 게 참 좋다. 포근하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게 지금 점점 없어져요.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그리고 개인주의화 돼버렸어요. 굉장히. 이거는 서구적인 사고방식인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여러분, 막상 미국이 좋다 하는데 미국 가서 몇 년 살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계산적이고 굉장히 개인주의적이라 뭔가 어떤 그 친밀감이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다 해요. 다르거든. 우리 한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 점차로 보면은 이 젊은 세대를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점차로 이제는 이런 우리 한국의 고유한 그 좋은 것들이 자꾸 사라지고, 그게 나쁜 것만 자꾸 더 크게 부각되고, 좋은 건 사라져. 좋은 건 사라지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우리의 옛 가치관도 형편없고 무너지고 자꾸 와해되고. 그러니까 사회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는 좋은 가치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무너지는 거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이란 존재를,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시대정신.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시대정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한 해 낙태가 엄청나게 많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은 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인권 말하는데 오히려 더 인권이 나빠졌어요. 가만히 보면은 훨씬 더 나빠진 것 같아요. 말로는 자꾸 인권 하는데 예전보다 더 인권이 더 나빠진 것 같아요. 내가 언뜻 보길 때는, 느끼기에도.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생각들이 점차적으로 그 어떤 사회나 그 시대에 그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자꾸 이게 옅어질 때마다 그 사회는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보편적으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진짜 이런 미물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좀 중요하게 여겼어요. 물론 옛날 사람도 본성적으로 악한 건 있긴 한데, 지금 우리는 보면은 이 본성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겨요. 보편적으로 하찮게 여겨요. 별거 아니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걸 별로 이렇게 대단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런 것 자체가 뭡니까? 문명이 붕괴되는 거예요. 문명이 강하게 유지되는 때가 언제냐? 인간의 생명을 아주 중요하게 여길 때,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여길 때 그 문명은 튼튼한 거예요. 하지만 인간을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 여기고 낙태를 쉽게 만들어보고, 그리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별거 아닌 거로 그렇게 치부하는 그 사회나 국가는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못 가요. 네,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했지만은, 자 보세요. 문명이 붕괴되는 가장 핵심적인 5가지 포인트예요. 경제적 불안정, 정치 제도에 대한 불안정, 국가의 자부심에 대한 불안정, 자부심에 대한 어떤 무너짐, 옛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거. 요 5가지가 물리는 거. 이게 5가지가 서로 물려가지고 한 사회를 폭삭 주저앉게. 이게 바로 로마 그 제국 마지막 시대도 그렇죠. 어느 시대나 다 똑같습니다. 다 이런 현상이 한꺼번에 같이 믹스돼 가지고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우리나라가 이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다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 3년 이후 더 급속하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사회 전체가 진짜 그 볼턴이 뭐 그 조현병, 이 조현병이 정신분열증이에요. 우리 사회 전체가 이게 정신분열증에 걸리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합니다. 뻔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 뻔한 것, 이거 분명히 아닌데, 이거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여기는데 그게 아니죠. 조금 더 심하면 이제 나하고 상관 있게 돼버려요. 점점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처음에는 나하고 상관없죠. 예. 강건도 불구경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하고 상관이 있는 그 세상이 돼버려요. 그때 되면 이제 그때 가서야 이제 이게 세상이 왜 이런가. 대부분은 그때 가서 깨달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저 강 건너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벌써 이거 아니구나. 이거 조짐이 안 좋구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와 국가는 잘 지혜롭게 대비가 돼서 문명의 붕괴를 막는데 그런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결국 그 불에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을 때야 깨닫는 거예요. 제가 말한 이 5가지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좀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세상의 흐름을 알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봐야 우리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길 수 있는데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개신교 신자들은 개신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그냥 무관심해요. 그냥 무관심. 특별히 교회도 더 심각해. 난 교회가 참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믿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런 걸 무시하는 게 경건인 줄 알고 있다면은 이 시간 이후로는 그걸 제발 깨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죄악된 그 영향이 미치는 세상에 이런 요소를 가지고 문명, 이 사회, 국가, 개인 모든 것들이 흘러가는구나. 그거를 알아야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그 통치, 그 영광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무지한다고 해서 경건한 거 아니라는 거. 그거를 좀 이번 강의 시간에 좀 많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그 에덴 동산은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 어떤 오점도 없는 곳이지만 그만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후로 주여 쫓겨난 이 세상은 정말 무질서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르게 알고 이해함으로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믿는 일에 더욱더 온전함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